딸의 충격적 실수로 밝혀진 사위의 숨겨진 과거. 그런데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프롤로그. 그날 밤의 전화. 아빠, 큰일 났어. 밤 11시. 딸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제 인생이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 가족 전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나 남편 서재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어. 그런데 그 안에 딸의 떨리는 목소리.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지금부터 듣게 될 이야기가 우리 가족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한 장 너무 완벽했던 남자. 의심의 시작. 사실 저는 처음부터 박서방이 수상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 완벽해서 수상했죠. 3년 전 딸이 처음 그를 데려왔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 대기업 본부장. 연봉 1억이 넘는다는. 대체 이런 남자가 왜 우리 딸한테? 딸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딸은 예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집안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와이프는 평범한 주부고.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박서방을 보며 든 생각. 왜 이렇게까지 잘해? 석연치 않은 상견례. 더 이상한 건 상견례 때였어요. 박서방의 부모님이라며 오신 분들. 아버지는 은퇴한 교사,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출신이라고 했죠. 근데 뭔가 어색했어요. 민준이가 어려서부터 착하기는 했는데 박서방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박서방이 물을 쏟으며 말을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그런 옛날 얘기는. 그때 본 박서방 얼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상했어요. 박서방을 볼 때마다 안쓰럽다는 듯, 미안하다는 듯, 묘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친부모가 맞나? 뭔가 이상한데. 결혼 후 1년. 커져가는 의혹. 결혼 후 박서방은 정말 완벽한 사위였어요. 아니, 너무 완벽했죠. 주말마다 빠짐없이 찾아오고, 명절마다 거액의 용돈을 드리고, 제 회사 일까지 걱정해주고. 장인어른, 요즘 철물점 장사는 어떠세요? 온라인 쪽으로 확장하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박서방, 자네가 뭘 안다고. 제가 회사에서 유통 쪽 일을 하다 보니 조금은 알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도와줬어요. 덕분에 매출이 30%나 올랐죠. 대체 이 남자는 뭐지?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거야? 어느 날 와이프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박서방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너무 잘하잖아. 의심스러울 정도로. 당신, 또 시작이네. 좋은 사위 만나서 복 받은 거지. 뭘 의심해. 하지만 제 의심은 멈추지 않았어요. 금기의 공간, 서재,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서재. 박서방은 서재만큼은 절대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딸조차도요. 한 번은 제가 놀러 갔다가 실수로 서재 문을 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장인어른, 뒤에서 박서방이 소리치는 바람에 깜짝 놀랐죠. 죄송합니다. 그냥 화장실인 줄 알고. 아, 아니에요. 제가 너무 놀래서. 그냥 거기는 제가 워낙 정리를 못해서 부끄럽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 박서방 표정. 공포에 가까웠어요. 마치 세상 끝난 것처럼. 도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저는 확신했습니다. 박서방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두장 의심의 증폭. 탐정을 고용하다. 결혼 2년차 되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아내야 해.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뭐든 알아내주세요. 과거, 전 여자친구, 빚,
뭐든지요. 탐정은 일주일 뒤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뭡니까? 박민준 씨의 부모님이라는 분들. 실제 주민등록상으로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더군요. 뭐라고요? 그리고 박민준 씨의 출생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이게 좀 복잡합니다.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박민준 씨는 오호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출생 3개월 만에 친권자가 오아동복지원으로 바뀌었어요. 아동복지원. 그게 무슨 보육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박민준 씨는 고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고아? 우리 사위가? 추가 조사에 충격. 탐정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오신 분들은 그 보육원의 원장 부부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18세까지 그 보육원에서 생활했습니다. 한 번도 입양되지 못했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자립했죠. 그럼 거짓말을 한 거네요. 우리한테?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우리를 속였어? 우리 딸을?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박서방은 그동안 우리한테 너무나 잘해줬거든요. 진심으로요. 그런 사람이 왜 거짓말을? 더 알아봐 주세요. 뭔가 더 있을 겁니다. 와이프와의 갈등. 그날 밤, 저는 와이프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당신이 뭘 한 거야? 와이프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탐정까지 고용해서? 미쳤어? 여보, 우리 딸을 위해서. 무슨 딸을 위해서? 당신 의심병 때문이잖아. 하지만 박서방이 거짓말을. 그래서 고하면 어때? 부모 없으면 어때? 그게 잘못이야? 와이프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건 박서방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하는가야.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리고 우리한테도. 하지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 숨긴 거야. 아마 말하기 너무 힘들었을 거야. 와이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 사실 딸한테 말할 거야? 그야. 말하면 끝이야. 우리 가족 다 끝나는 거라고.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세장 운명의 날, 딸의 전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화요일 오후 3시, 딸의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남편 서재에서 책장이 무너졌어. 그리고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는데. 아빠, 이거 뭐야? 보육원 서류. 입양 불허 기록. 대체 남편이 누구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들통났구나. 아빠는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거짓말이었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와줘. 나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도착한 현장. 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딸은 울고 있었어요. 아빠, 남편이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3년 동안.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서재로 들어가니 정말 난장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 내용물들. 동화책, 아이 그림, 보육원 서류들. 탐정이 말했던 게 다 사실이었어요. 아빠, 상견례 때 봤던 분들도 진짜 부모님이 아니래. 보육원 원장님이래. 딸이 서류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한 거야? 나를 믿지 못한 거야?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딸한테 말 안 했으니까. 박서방의 귀가. 오후 6시 박서방이 돌아왔습니다. 여보, 나와. 엉망이 된 서재, 열려있는 상자. 그리고 우리를 본 박서방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박서방.
제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말해야 하지 않겠나? 자네가 숨기고 있던 것을. 박서방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의 고백.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담요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찾을 수 없어서 보육원으로 보내졌죠. 딸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한 번도 입양되지 못했어요.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박서방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갔고 아르바이트 3개씩 하면서 졸업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혼자 살았어요. 그러다가 당신을 만났습니다. 박서방이 딸을 바라봤어요.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는 걸. 하지만 너무 무서웠습니다. 뭐가 무서웠어? 딸이 울며 물었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제 과거를 알고 나서 저를 떠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나를 속인 거야? 죄송합니다. 상견례 때 오신 분들은 원장 선생님 부부입니다. 제가 무릎 꿇고 부탁했어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 부모님 역할을 해달라고.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내장 반전의 시작, 제 고백.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박서방, 네, 장인어른,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네. 네, 딸과 박서방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장인어른, 그게 무슨 탐정을 고용했어. 2주 전에. 아빠,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박서방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알아봤지. 당신이 탐정까지 고용했어요?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네. 하지만 자네가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웠어. 그럼 알고도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응. 자네가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딸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남편을 탐정까지 동원해서 조사하고? 딸아, 나는 아빠가 남편보다 더 나빠. 의심하고, 뒤에서 조사하고. 박서방의 용서. 그때 박서방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 뭐가 괜찮아? 우리를 조사했다고. 장인어른의 마음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거야. 박서방이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감사합니다. 뭐 알고도 모른 척 해주셔서. 제가 말할 용기를 낼 때까지 기다려주셔서. 박서방,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알고도 저를 사위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와이프의 등장.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와이프가 들어왔어요. 여보, 무슨 일이래? 와이프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와이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여보. 당신이 참지 못할 줄 알았다고. 결국 들키게 만들었네. 와이프가 박서방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네, 장모님, 우리 아들. 그동안 힘들었지? 갑자기 아들이라는 호칭에 박서방이 눈을 크게 떴어요. 장모님? 처음부터 우린 알고 있었어. 네, 이번엔 제가 놀랄 차례였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진짜 반전. 와이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견례 때부터 눈치챘어. 원장 선생님 부부가 너무 떨고 계셨거든. 진짜 부모라면 그렇게 긴장할 이유가 없지.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았어. 아, 이 아이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구나. 무슨 사연이 있구나. 박서방이 입을 떡 벌렸어요. 그런데도 받아주신 건가요? 그럼 넌 충분히 좋은 아이였어. 우리 딸을 사랑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그게 중요한 거지. 부모가 있고 없고가
뭐가 중요해? 장모님, 그리고 말이야. 와이프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도 비슷한 과거가 있거든. 네, 이번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보, 그게 무슨 와이프의 비밀. 와이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원래 고아였어. 5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먼 친척 집에서 자랐지. 뭐라고? 저는 몰랐어요. 결혼 30년이 넘었는데 당신한테도 말 안 했어. 부끄러워서. 그리고 상처받을까봐. 여보. 그래서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 알았어. 이 아이도 나처럼 상처가 있구나. 숨기고 있구나. 와이프가 박서방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 같은 아픔을 겪은 아이니까. 박서방이 와이프를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감사합니다. 이제 장모님 소리 그만해. 엄마라고 불러. 엄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몰랐던 와이프의 과거, 그리고 박서방을 향한 그 깊은 이해. 5장 또 다른 진실. 원장 선생님의 전화. 그날 저녁, 박서방이 원장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그래? 그럼,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요. 이제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요. 잠시 통화를 하던 박서방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게 정말이에요? 무슨 얘기야? 박서방이 전화를 끊고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저에 대해 알려주신 게 있어요. 뭔데? 제 친부모에 대해서.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친부모의 진실. 선생님께서 제가 버려진 날 경찰에 들었던 얘기가 있대요.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친모는 10대 미혼모였대요. 고등학생이었다고. 그리고 친부는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둘 다 너무 어려서 저를 키울 수 없었대요. 그래서 버린 거니? 아니요. 버린 게 아니래요. 박서방이 고개를 들었어요. 병원 앞에 저를 두고 갈 때 메모지를 하나 남겼대요. 메모지? 네. 제발 우리 아기를 잘 키워주세요. 우리가 너무 어려서 못 키우는 겁니다. 나중에 꼭 찾으러 올게요. 미안해. 우리 아기. 라고 적혀 있었대요.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그 메모지를 아직 보관하고 계시대요. 숨겨진 또 다른 이야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박서방이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제가 5살 때쯤 젊은 부부가 보육원을 찾아왔대요. 젊은 부부? 네. 20대 중반의 부부였다고 해요. 저를 보더니 울면서 우리 아기 맞아요.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에요. 라고 했대요. 그럼 친부모가 찾아온 거잖아. 딸이 소리쳤어요. 네. 하지만 박서방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분들도 아직 어렸어요. 결혼은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좀 더 안정되고 나서 오세요. 그때까지 제가 잘 키울 테니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다시는 안 오셨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마 사정이 어려워서 못 오신 걸 거예요. 아니면 저를 잊으신 거겠죠. 박서방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6장 기적 같은 재회. 3일 후에 놀라운 소식. 그로부터 3일 뒤 원장 선생님께 전화가 왔어요. 민준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세요? 내 친부모가 연락을 해왔어. 네. 박서방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기사가 났잖니. 그걸 보고 혹시 해서 연락했대. 박서방은 대기업 본부장이었고
최근 이사로 승진하면서 지역신문에 인터뷰 기사가 실렸었어요. 만나보겠니? 저는 박서방이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만나봐. 제가 말했어요. 자네의 뿌리야. 알 권리가 있어. 운명의 재회. 일주일 뒤. 우리는 모두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 사무실에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앉아 계셨어요. 박서방을 보자마자 여자분이 일어나 뛰어왔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저희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를 버렸어. 미안해. 여자분이 박서방을 껴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남자분도 다가왔습니다. 아들, 아빠야. 너를 찾느라 30년을 찾았어. 30년을? 그래. 우리가 다시 찾아갔을 때는 이미 내가 보육원을 떠난 뒤였어. 그리고는 너를 찾을 수가 없었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남자분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너를 가졌어. 너무 어렸지. 양쪽 부모님들이 낙태를 강요했어. 하지만 우린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도망쳤지. 병원에서 너를 낳고. 하지만 돈이 없었어. 여자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편의점 알바로는 분유값도 안 나왔어. 겨울인데 방은 춥고. 내가 밤새 울었어. 우리가 너를 죽이는 것 같았어. 그래서 결심했어. 차라리 좋은 집에 입양되는 게 나을 거라고. 병원 앞에 너를 두고 정말 죽는 것 같았어. 남자분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날 바로 결혼했어. 둘 다 검정고시 보고 일하기 시작했지. 돈을 모으고 모아서 3년 뒤 너를 찾으러 갔어. 하지만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아직 경제적으로 어려우시죠? 조금 더 기다리세요. 우린 부끄러워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5년 뒤 다시 갔을 때는 너는 이미 자립해서 떠난 뒤였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 우린 30년 동안 너를 찾았어.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방송국에도 신청하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박서방의 반응. 박서방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30년 동안 부모가 찾고 있었다는 것.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우린 너를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여자분이 박서방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 순간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처음 부른 그 말. 박서방은 어머니를 꽉 껴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7장 완전해진 가족. 새로운 가족 구성.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더욱 커졌습니다. 박서방의 친부모, 원장 선생님 부부. 그리고 우리 가족. 이제 우리 가족이 몇 명이에요? 딸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내 엄마, 내 친부모, 민준이 친부모, 원장 선생님 부부. 9명이네요. 그래, 9명이야. 엄청난 대가족이지. 박서방이 행복하게 웃었어요. 진짜 반전의 순간. 어느 날 박서방의 친부가 저희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사돈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사실 제가 지금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30년 동안 민준이를 찾으면서 돈만 있으면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죠. 지금은 직원 200명 정도 되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300억 정도 되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민준이한테 물려줄 건가요? 아니요. 친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혼자 힘으로 성공했어요. 제 도움 없이요. 오히려 제가 자랑스럽죠. 그럼 왜 이 말씀을? 사돈님 철물점 사업 온라인으로 확장하시려고 하잖아요. 제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파트너로요. 네. 제 사위 장인어른이시잖아요. 이제 한 가족이니까 함께하고 싶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결말. 6개월 뒤 딸이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여러분,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이제 내가 아빠가 되는구나. 네, 선생님. 아니, 할아버지. 박서방이 원장 선생님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 거죠? 그렇지. 박서방의 친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손주는 할아버지가 4명, 할머니가 4명이네요. 딸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가 되겠어. 첫 가족 사진. 아기가 태어난 날, 우리는 모두 병원에 모였습니다. 원장 선생님 부부, 박서방 친부모, 저희 부부, 그리고 박서방과 딸, 9명의 아기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어요. 자, 다들 웃으세요. 사진사가 외쳤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그 사진 속 우리 모두는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8장, 3년 후의 기적. 은혜의 생일잔치. 은혜가 3살이 되던 날, 성대한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은혜가 뛰어다니며 모두를 불렀어요. 은혜야, 어느 할아버지? 철물점 할아버지. 나구나. 제가 은혜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비밀 할머니, 와이프를 그렇게 불렀어요. 와이프도 고아 출신이라는 비밀을 공유하니까. 회사 할아버지도 있어요. 박서방의 친부, 보육원 할아버지도, 원장 선생님, 은혜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구분해서 불렀어요. 마지막 반전. 생일잔치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민준 씨 계신가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는 누구신데요? 박서방이 물었습니다. 저는 박민준 씨의 외할아버지입니다. 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30년 전 제 딸이 미혼모가 되어서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죠.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을 쫓아냈습니다. 그게 30년 동안 후회했습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딸을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민준 씨가 친부모를 찾았다는. 노인이 박서방을 바라봤어요. 손자를 한 번만 안아볼 수 있을까요?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진정한 화해. 노인은 박서방의 어머니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선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박서방의 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뵙네요. 용서해다오.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너희들을 힘들게 했구나. 부녀가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은혜를 안아 올렸어요. 증손녀로구나. 정말 예쁘다.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내 고조할아버지란다. 고조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또 늘었어요. 은혜가 신나하며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웃었어요. 서재의 마지막 변화. 그날 밤, 박서방은 서재의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것을 넣었어요. 오늘 찍은 가족 사진. 11명이 함께 찍은 사진. 여보, 뭐해?
딸이 들어와 물었습니다. 추억을 정리하고 있어. 추억? 응. 이 상자에는 내 과거가 담겨 있었어. 슬픔과 아픔이. 박서방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행복도 담으려고. 좋은 생각이네. 딸이 남편을 껴안았어요. 당신 정말 많이 행복해 보여. 응. 나 정말 행복해. 박서방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알아. 내가 누구인지. 박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박민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빠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 에필로그 5년 후 보육원 개원식. 박서방은 친부와 함께 새로운 보육원을 지었습니다. 희망 보육원이라는 이름으로. 개원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보육원 출신입니다. 박서방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병원 앞에 버려진 아기였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이였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박서방이 가족들을 가리켰어요. 이 보육원의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버림받았어도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저처럼 가족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에필로그의 에필로그. 그날 밤 박서방은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슬픔만 담겨 있지 않았어요. 30년치의 가족 사진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아래에는 여전히 그 낡은 동화책과 어린 시절 그림이 있었지만 이제 그 위로는 행복한 추억들이 쌓여 있었죠. 박서방이 가장 최근 사진을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나의 과거여. 내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상자 속 사진들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슬픔의 기록이 아닌 희망의 기록으로. 맺은 말.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딸의 실수로 열린 판도라의 상자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가 30년 동안 혼자 짊어진 아픔을 치유하는 시작이었고,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는 기적이었으며, 한 아이가 5배의 사랑을 받게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아픔을 나누는 순간 진짜 가족이 시작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꽉 안아주세요. 사랑해라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30년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희망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